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6억 대출 한도에 묶인 실수요자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몰린다.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 대출 제한이 시행되며 분양가가 낮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남양주, 군포, 성남 등지의 택지지구에서 약 3만 6천여 가구 분양 예정으로 이 중 다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GTX와 같은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몰릴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분양가가 낮은 공공택지 중심의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분양시장의 큰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도 조건 없는 분담금 절감, 대우건설 타격 제한의 눈길. 대우건설이 개포 5성 7차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하며 CD 플러스 0.00%라는 초저금리 사업비 금융안을 제시했습니다. 조합원이 추가 부담 없이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100% 사업비를 자체 조달하며 일반적으로 공사비 상승에 따라 나중에 분담금이 늘어나는 문제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최근 5년간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낮은 공사비 이자율을 제시한 사례로 수익성은 줄더라도 조합원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부터 책임 준공과 분담금 절감을 동시에 내세워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다른 재건축 단지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청약 판도 바꾸는 교통 플러스 가성비 단지들. 수도권 외곽서 돌풍 예고. 수도권 외곽, 의정부, 청라, 김포 등지의 대단지들이 낮은 분양가와 편리한 교통으로 청약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낮은 외곽 단지에 몰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GTX 비노선 등 교통 호재가 있는 단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분양가 대비 무상 옵션이나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도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분양 단지로는 의정부,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 인천 청라, 청라 피코원 푸르지오, 강원 삼척, 트리븐 삼척, 전북 정읍, 월드메르디앙 더 브리즈 등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순위 청약 마감 실패 사례도 나오는 가운데 교통과 분양가 조건이 좋은 단지에만 실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푼도 먼저 안 내고 입주, 개포 5성 7차의 대우건설 타격 제한. 대우건설은 조합원 분담금 전액 100%를 무이자 조건으로 제공하며 공사비 납부 방식도 유리하게 제한해 수주전에 나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이 선금 조달 후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와 달리 대우건설은 조합원 입주 시점까지 분담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공사비도 먼저 기성률에 따라 대우건설이 부담한 뒤 잔여 자금이 있을 경우 정산하는 방식으로 조합원의 금융비용과 부담을 크게 줄이는 전략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CD 플러스 0.00% 금리 조건과 HOG 수수료 전액 부담 등 금융비용 최소화 방안이 함께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금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선납 부담이 없고 리스크도 줄어드는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이 조건들이 실제 계약에 반영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투기 차단 위해 신통기획 8곳 거래 제한 어디가 묶였나? 서울시가 신규 신통기획 대상지 8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투기 수요를 사전에 막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용산구 신창동, 구로구 구로동, 개봉동, 동작구 신대방동, 흑석동, 상도동, 성북구 삼선동, 도봉구 방학동 등입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주거, 상업용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실거주 목적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에 지정된 23개 구역도 토지거래 허가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면서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실효성과 투명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르신 돌봄시설, 노치원, 의무화의 조합 반발, 재건축 갈등 확산되나?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재건축 단지 내에 놓인 돌봄시설, 데이케어 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려 하자 일부 조합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초구 한신 7차 조합은 서울시의 요구에 불복하며 명도 소송까지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사업이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부지 중 공공기여 대상은 노인복지시설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시가 노치원 설치 없이는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조합 측은 시설이 수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양측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약 초보 청민이도 당첨될 수 있다. 유튜브, SNS 활용 전략 뜬다.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인기 단지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청약 초보자들이 전략적으로 정보 접근을 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모집 공고, 입지 조건, 청약 전략 등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지 위치뿐 아니라 계약 조건, 유예 사항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요즘 청약은 단순히 신청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력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죽죽, 무순위 청약, 기회를 잡으려면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못 맞추니 반전세로 전환, 서울 신축 월세 100만 원 넘는 계약 속출. 6.27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대출이 제한되자 서울 신축 단지에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는 반전세 계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 메이플자이에서는 전용 59평방미터의 월세가 100만 원 이상인 계약이 다수 체결되었고 84평방미터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630만 원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와 관악구, 서울대 벤처타운역 푸르지오 등도 보증금은 낮추고 월세는 올린 계약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현금 흐름에 맞춘 새로운 계약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월세 매물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월세가 오히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6억 넘는 대출 막히자 초기 재개발, 저렴한 매물로 눈 돌린다.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신규 후보지 8곳 중 일부, 상도, 신창, 삼선동 등 가초기 재개발 단계이면서 매매가가 비교적 저렴해 투자자 및 실수요자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27 부동산 대책 이후 6억 원 초과 주담대가 사실상 차단되자 대출 부담이 적은 초기 단지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창동, 용산, 개봉동, 구로동, 구로, 방학동, 도봉, 상도동, 신대방동, 흑석동, 동작, 삼선동, 성북 등 총 8곳이 후보지로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재개발이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는 투자 금액이 낮고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나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추진하며 투기 수요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출 있는 집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절세하려면 부담부증여 제대로 알아야. 부담부증여란 채무, 전세보증금,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방식으로 전체 금액 중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만 증여재산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짜리 주택에 4억 원의 대출이 있다면 6억 원만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4억 원은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방식이 통하려면 수증자가 실제로 해당 채무를 승계하고 증여자 대신 상환하는 실질적 부담이 있어야 하며 국세청도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할 경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거래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승계가 형식적일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절세 목적으로만 접근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구독, 좋아요